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우리가 보통 수학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놀이로 접근해라 아니면 체험학습을 활용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질문 하나만 잘 하도록 해도 수학 성적이 오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어떤 얘기죠? 네, 한마디로 질문을 잘하면 사고력과 집중력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수업 시간에 손을 번쩍번쩍 들고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친구들은 자신이 궁금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들으니까 집중력도 높아지고 또 제대로 이해해서 더 응용하고 발전시키거든요. 질문이 네. 참 중요합니다. 아니 근데 그 질문이라고 해도 다 같은 질문이 아니잖아요. 아, 그건 그렇죠. 뭐 선생님 밥 언제 먹어요? 급식 메뉴가 뭐예요? 옷 이쁜데 어디서 샀어요? 뭐 이렇게 단순한 거 물어보는 애들도 있고 저처럼 좀 수준 있는 친구들은 네? 트럼프 당선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이게 뭐 그 깊이 있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수업에 방해되는 건 똑같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렇죠. 그런 질문들은 정말 의미 없는 질문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은 정말 효과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안부를 묻는다거나 단순히 변하는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 또 통째로 묻는 게 있어요. 궁금해요, 몰라요, 알고 싶어요. 네.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단 그냥 인사말이죠. 멘트인 거고 효과적인 질문은 저는 여기까지 풀었는데 여기에서 막혔어요.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상반된 내용.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라고 다른 내용을 한다던가 이해한 것에 대해서 다른 것에 대해 응용하는 질문처럼 그러니까 자신의 사고력을 막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효과적인 질문입니다. 네. 질문을 세밀하게 하는 애들을 보면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이 부분이 잘 안 돼요라고 하는 애들은 정말 충분히 수업 시간에 자기가 얻어갈 걸 얻어가는 거고 선생님도 질문에 대답을 할 때 그냥 답은 이거야 저거야가 아니고 이런 예 때문에 아니면 이러한 이유로 이게 충분히 설명해 주면 수업 시간에 학생과 선생님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질 수 있어서 질문은 곧 좋은 수업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평소에 질문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 수업 시험 전에 바로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거는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해주시진 않아요, 사실은. 왜냐면 어떤 중요도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시험 출제 낸 거라니 뜨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수업 시간, 평소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때가 바로 시험 문제다라고 네.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평소에 공부할 때 어떤 중요도나 난이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공부한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근데 뭐 학교 선생님들은 네. 또 아이들의 질문에 또 대답을 잘 해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경험도 많으니까. 근데 그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의 질문에 좀 대답을 잘 못해가지고 오히려 더 난감한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괜히 또 아이가 그 쓸데없는 거 물어본다고 애한테 화를 내게 되는 경우도 좀 왕왕 생기기도 하고요. 본인 얘기 같으신데요. 아니 진짜 아니 실제로 그래요.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정도는 당연히 할 줄 알겠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면은 모르는 거 아니면 또 어떻게 설명을 좀 제대로 못할 때도 있거든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아이가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옳은 건가요? 아이가 뭔가를 질문했을 때 엄마가 모든 걸 알고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부터 버려야 될 것 같고요. 내가 모르는 건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다라고 네. 얘기하고 오히려 잘 모르는 건데도 내가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막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오히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모르는 거는 엄마도 이건 잘 모르겠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아이한테 도움이 됩니다. 네, 유난히 저를 쳐다보시네요. 엄마들이 아이들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은 질문 스킬도 가지셔야 돼요. 아, 네. 보통 이제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질문할 때는 청문회 형식으로 이거는 뭐지? 저거는 뭐지? 이거에 대한 답은 뭐지? 하고 꼬치꼬치 묻고 또 문책을 하죠. 저번에 알려줬는데 왜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정답을 찾아야 되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질문의 내용은 그렇게 아는 것을 찾는다기보다는 좀 더 아이들의 상상력이나 더 넓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생각을 묻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게 좋고 또 너무 길고 자세하게 질문을 하면서 자신이 설명을 해줘요, 아이한테. 네. 그런 질문들 안 되고 간결하게 뭐가 궁금한 건지를 딱 묻는 그런 질문들이 좋습니다. 근데 질문을 하고 나서 바로 또 대답을 재촉하는 부모님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다 알려줬는데 예. 설명해줬는데. 네, 아이가 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시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네요. 아이가 질문하는 모습을 봐도 내 아이의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앞으로 공부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좀 잘 알 수 있는 척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수학을 찾아온 학생을 함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뭐 질문은커녕 자신이 풀었다가 틀린 문제조차도 피하고 있어서 어머니 속이 아주 새까맣게 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사연인지 오늘의 주인공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주 수다하게 찾아간 곳은 강북구 수유동. 오늘 주인공인가 봐요. 등장부터 굉장히 새로운데요. 중심 잡기가 어려워 어른도 배우기 힘들다는 외발 자전거를 타고 마치 다리와 하나 된 듯 종횡무진 자신 있게 동네를 가로지르는 한 소녀. 그녀의 정체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전수빈입니다. 수빈 학생, 수다하게 온 걸 환영합니다. 이번엔 또 뭘 하려는 걸까요? 이미 신고 있는 운동화를 다시 갈아 신는데요. 수빈아, 이거 뭐야? 이거 요즘 유행하는 힐리스라는 건데 재밌고 운동도 돼서 열심히 타고 있는 거예요. 최근 바퀴 달린 운동화로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몰이 중인 힐리스. 고도의 집중력과 순발력을 요하지만 수빈이에게는 식은 죽 먹기. 뿐만 아니라 과거 복싱을 배우며 매일같이 해온 줄넘기는 이제 거의 선수급입니다. 운동을 진짜 생활화하네요. 수빈아 가자. 아? 왜? 이제 집에 들어가야지. 춥다. 이제 가야지. 집에 가자. 하지만 이런 수빈이를 유난히 작아지게 하는 게 있다는데요. 수빈이가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요. 매일매일 자기가 계획을 잡아서 문제를 풀고 자기 할 분량만큼씩은 상당히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틀렸을 때 옆에서 채점하는 것도 자기가 이렇게 틀린 게 찍찍 거지는 소리를 상당히 싫어하고 틀린 문제를 또 다시 풀라고 했을 때 또 바로바로 풀고 싶어 하지를 않더라고요. 좀 특이한 특징이 있네요. 긋는 소리. 사실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도 그 틀린 문제 다시 풀라고 그럴 때 어. 아예 그냥 거부가 좀 심한 것 같은데요. 네. 학습에 자존심을 세우는 경우가 아주 흔하지는 않거든요. 어. 5학년이 되면서 스스로 계획을 세워 공부하고 있다는 수빈이. 그 공부 방법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바로 이 자기주도 학습 플래너입니다. 일 계획 세우기로 해서 학교에서 요즘에 자기주도라는 걸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방법을 그 플래너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미리 적고 해야 할 일 중에서 또 중요도를 선택한 다음에 그날 저녁에 뭐 1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안 했으면 뭐 연기를 시키든지 하고 그다음에 만족지연이라고 해서 오늘 의지통제를 어떤 걸 했는지 그다음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다음에 하루에 대한 소감까지 이렇게 적더라고요. 근데 1학기 때는 하는 걸 되게 좀 힘들어 했었어요. 근데 한 학기 좀 지나고 2학기가 되니까 지가 좀 스스로 이렇게 작성을 잘 하네요. 네. 학교에서 또 이런 것도 또 교육을 시키네요. 네, 학교마다 뭐 스스로 척척 학습장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학교 자체에서 만들어서 보급합니다. 그렇군요. 셀프 반성, 셀프 칭찬을 하며 공부량을 스스로 체크하고 있다는데요. 성적이 궁금해집니다. 문제집을 들여다본 결과 거의 틀린 문제 없이 높은 정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학년 1학기와 2학기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요. 역시나 오늘도 스스로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수빈이 플래너를 확인하는가 싶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향한 곳은 바로 컴퓨터 앞. 학교에서 매일 5문제 정도의 수학 문제를 숙제로 내준다고 하는데요. 직접 프린트를 해서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귀찮을 법도 하지만 수빈이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숙제를 해간다고 합니다. 사실 뭐 부모님들이 뭘 바라겠어요. 저렇게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만으로도 부모님들은 굉장히 만족하시죠. 그럼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반듯한 자세로 하고 네.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저런 모습을 보면. 오늘 학교에서 나눠준 문제는 평균 구하기. 곱셈과 나눗셈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하는 문제라서 실수가 많은 단원이지만 그동안 꾸준히 연습한 덕분일까요? 수빈이 막힘없이 술술 풀어내려갑니다. 정해진 분량을 다 풀어갈 때쯤 들어온 엄마. 알았어? 응. 좀 하지 마? 하지 마. 괜찮아요? 응. 알았어. 채점하지 말라는 수빈이의 말에 익숙한 듯 확인 서명만 하고 나갑니다. 수빈이 역시 이 상황이 어색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왜 채점을 하지 않는 걸까요?
수빈아, 이거는 왜 채점 안 하고 이렇게 내비둬? 채점하기가 싫어서요. 왜? 채점할 때는 틀리면 속상해서요. 학교 숙제에 이어 또 다른 수학 문제집을 꺼내든 수빈이. 문제풀이 자세나 그동안의 성적을 보면 다 맞을 자신이 있을 것 같은데 맞는 거에 대한 기쁨보다 틀린 거에 대한 슬픔이 더 큰 거예요. 수빈이는 언제부터 채점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걸까요? 그건 처음부터 그런 것 같아요. 문제집을 풀면서 이제 보통 저학년 때는 문제집을 안 풀렸거든요. 근데 이제 한 3학년 때부터인가 이제 문제집을 풀면서 그때부터 그랬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엄마 나 풀었어. 가자. 가서 보자. 이번엔 채점을 시도하는 엄마. 싫은데. 지금 채점 빨리 하고 요즘 계산법은 잘 풀잖아. 싫은데. 이따가. 지금 할 거야. 엄마도 이따가 할 일이 많으세요. 에이. 채점하는 엄마의 손을 따라 바쁘게 따라가는 눈과 보는 사람까지 초조하게 만드는 표정은 운동할 때 보여준 자신감과는 사뭇 다른 모습. 그런데 이때 안타깝다. 이거 하나 틀린 거 맞아 풀어요. 하나밖에 안 틀렸다. 이따가. 요즘에 아주 성적이 좋아. 겨우 한 문제 틀린 것뿐인데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걸까요? 틀린 거 푸는 게 짜증나요, 그냥. 틀린 거 푸는 것도. 제가 틀린 것도 짜증이 나는데 옆에서 찍찍 긋는 소리가 더 듣기가 싫어요. 채점할 때 짝짝 긋는 소리가 많이 거슬렸나 봐요. 아기가 들을 때도 이거 좀 짜증 나는데. 이제 긋지 말고 그냥 별을 만들든지 뭐 그러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다르게 소리 안 나게 스티커를 하나 붙여준다던가 그죠? 티나지 않게 사춘기가 온 것 같기도 하고 감수성이 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예민하네요. 살짝. 네. 사춘기가 왔을 수도 있다. 털털한 듯 여린 감성을 갖고 있는 수빈이. 행여 공부로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최대한 수빈이식 공부 방법을 따라주고 있지만 최근 또 다른 고민이 엄마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수빈이의 수학 문제집 속에 단 하나도 없는 이것. 바로 선행학습입니다. 또래 아이들 중 벌써 상당수가 하기 시작했다는 중학교 선행과정. 수빈이의 성향을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게 최선인 건 알지만 엄마는 왠지 조바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은 뭐 벌써 중학교 2학년 수학을 다 마쳤다. 이제 선행들을 상당히 많이 해요, 수학을. 또 수학 선행을 안 하면 나중에 이제 그 학교 진도를 따라가기도 힘들고 애가 갑자기 어려워지면 뭐 수학 포기자도 빨리 나온다. 근데 수빈이 같은 경우는 미리 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자기가 모르는 거는 풀기를 싫어해요. 저는 이제 애가 하고자 할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라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불안은 해요. 어머님들의 전형적인 고민입니다, 저는. 그렇죠. 남들이 하니까 내 아이도 시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선행에서 부담 갖고 또 현행을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 이제 가중되는 거죠, 아무래도. 오늘 어디까지 나갔어? 거기까지 목적이 알맞은. 그래. 목적이 알맞은 그래프 나타내기? 그다음 실전 유형이다. 안 할래. 내일은 수학 없으니까 내일 하면 안 되나? 수빈이가 당당하게 오답에 맞설 수 있도록 수다 도와주세요. 네, 오늘 주인공 5학년 수빈이를 만나봤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저희 집 애들은 맨날 그냥 집안에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일단 그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역시 어머님의 고민이 무엇인지 화면에서 다 보였던 것 같아요. 틀린 문제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다시 풀어보라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습이 좀 보였거든요, 선생님. 네, 수빈이 너무 쾌활하고 되게 귀엽게 생겼죠. 그렇죠, 네. 그 운동을 자유자재로 하는 모습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틀린 문제를 풀기 전에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 그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익힐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보면 지금 학교에서 자기주도 학습 플래너를 줘서 열심히 쓰고 있는데 네. 그 내용을 보면 뭐 소감 적는 난에 다 해서 좋았다, 다 해서 좋았다, 다 해서 좋았다. 선생님 보셨군요. 그게 네. 계속 일관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적었다기보단 요거 칸 채우기에 요게 적당하구나 해서 대단히 형식적으로 한 느낌이 네네.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도 앉아서 열심히 학습은 했지만 그게 정말 결과로 이어지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다른 것보다도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공부를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하고 있는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걸로 내 걸로 만들겠다는 그런 약간의 고통을 자기가 감당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정말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성적은 안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위치와 수준에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는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현실 파악, 지금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예, 수빈이는 좀 어떤 결과에 좀 상처를 좀 많이 받고 자존심이 좀 센 학생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만 좀 억눌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하지만 사실 이제 틀리는 문제는 정확하게 좀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점은 확실하죠. 지금 현재 아주 잘하는 편도 아니고 네. 또 아주 또 못하는 편도 아니기 때문에 중위권의 실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좀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좀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성적표를 보니까 평가를 좀 보니까 1학기 중간 평가 때는 학년 평균보다 좀 많이 낮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1학기 기말 평가 그리고 2학기 중간 평가에는 평균하고 비슷하거나 좀 높은 그런 네.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있다는 점은 분명히 조금만 더 노력하면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정말 수빈이가 왜 이렇게 틀린 문제에 민감한 건지 또 약점이 어디에 있는 건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좀 검사를 진행해 봤는데요. 검사 결과 궁금해요, 선생님. 예,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수준이고요. 네. 여기 이제 그래프 보면 타고난 게 굉장히 좋은 아이고요. 근데 훈련이 잘 안 돼서 국어 공부하고 연산 내지는 그 독서 활동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타고난 거에 비해서 성적이 지금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리고 수학 성취도 평가를 보도록 할게요. 그 현행 한 56, 그다음에 후행 60,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58%인데 이것도 얘 인지 능력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태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머리도 평균, 수학도 한 평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수학 평가지 내용 검토해 보셨죠? 어떤 점이 좀 눈에 띄셨어요? 전체적으로 문제를 푼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일부분에서 매우 취약한 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3가지 점을 찾았습니다. 네. 먼저 문제를 보면 분수하고 자연수 사이의 곱셈이나 나눗셈 문제였는데 모두 다 틀렸거든요. 그래서 네. 분수와 자연수를 이용한 그런 계산을 조금 어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문제 중에 15번, 20번, 21번 문제를 보면 여러 가지 수나 뭐 배수, 약수를 이용해서 그것을 추론을 해서 정답을 찾아내는 문제인데 그런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손도 못 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약점인 거고 또 문제 23번, 24번, 27번을 보시면 공통적인 게 도형의 둘레와 모서리를 구하는 문제를 여지없이 손도 못 대고 틀렸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도 전반적으로 이 3가지 부분이 유난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그 단원을 처음 기초 개념부터 네. 다시 들어가서 제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행도 좀 살펴봤는데요. 이 문제 이런 문제였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문제죠. 영인의 집에서 서점을 거쳐서 도서관을 가는데 이 거리가 이제 각각이 나와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도착점, 즉 영인의 집에서 도서관까지 총 얼마의 거리냐. 그럼 문제 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곱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당황스러워서 실수를 한 것인지 네네. 아니면 이게 이 상황에 대한 것을 좀 모르고 있는지 이렇게 어쨌든 이 개념이 부족한 거죠. 문제 풀이에. 계산 그 숫자를 더해야 되는데 곱했으니 당연히 결과는 틀렸을 것이고요. 그렇죠. 예.
이런 기본적인 내용에서 좀 빈틈이 보였고요. 또 15번, 16번도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였습니다. 수에서 밑줄 친 숫자가 나타내는 수를 쓰시오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큰 숫자였거든요. 3,547만 2,916에서 3의 밑줄이 그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3천만이다라는 것을 이제 쓰라는 뜻인데 이것을 이제 못 쓴 거죠.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모른다기보다는 좀 당황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거는 또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죠. 알긴 그렇죠. 아는데 네. 대충.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네. 기초에 속하니까 상위로 올라갈수록. 그리고 그런 부분들, 틀리지 말아야 될 기초적인 문제들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고요. 이런 것을 좀 해결을 하려면 아무래도 학년이 올라가면 그 밑에 학년 것은 금방 해요. 사실 생각보다는. 그래서 얇은 문제집이라든지 이렇게 좀 쉬운 문제집을 한 번에 쭉 한번 풀어보는 네. 겨울방을 이용해서 한번 쭉 그러네요. 한번 공부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좀 꾸준히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짜투리 시간, 뭐 아침에 10분 혹은 저녁에 자기 전에 10분 간단하게 계산 연습하고 한두 페이지 하고 이렇게 해결을 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입니다. 네. 예. 사실 뭐 문제를 풀다 보면 한두 개쯤 틀릴 수 있지라고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틀린 문제에서 계속해서 발생됐던 실수를 절대 다시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진짜 공부라는 거를 수빈이가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정말 좋은 얘기로 어떻게 해서든지 수빈이를 좀 설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리 씨는 뭐라고 좀 얘기해 주고 싶은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 수빈이 마음을 좀 돌리고 싶을 텐데 일단은 그 수빈이가 틀린 문제를 또 푸는 걸 싫어하잖아요. 네. 사실 그걸 풀어야 실력이 늘 텐데. 그렇죠. 그래서 좀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수빈이한테 더 센 자극을 줘야 된다. 틀린 문제를 풀어서 또 틀리면은 짝짝 긋는 정도가 아니라 네. 칠판을 어머니가 손톱으로 한번 긁어주는 거예요. 얘기만 들어도 이거 싫다. 예. 상상만 해도 짜증 나잖아요. 야. 이런 소리의 자극을 강하게 줘서 예. 좀 독한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거 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거의 충격요법인데요, 충격요법. 진정한 독설은 우리 민성원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부는 동그라미 맞는 기쁨이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틀려요. 틀린 거를 다음번에 동그라미 맞게 하는, 안 틀리게 하는 게 진정 공부이기 때문에 아는 걸 확인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모르는 걸 줄여가는 네네. 그런 게 학습이라는 걸 알려줘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많은 엄마들한테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면 엄마들이 그걸 굳게 결심하고 아이한테 막 전달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엄마의 전달력이나 아무래도 식구기 때문에 그 전달력이 좀 떨어져요. 네. 그러면 이 방송을 딱 보시다가 제가 하는 얘기들이나 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같이 시청을 하는 거죠. 수다학을 아니면 이게 그 인터넷으로 보든 그러면 아이들이 의외로 엄마의 말이 아닌 전문가의 말에는 수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방송을 그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어머니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가르치시거나 이렇게 나서시는 것보다 수빈이에게 맞는 선생님을 찾아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이제 친절하고 수빈이의 호감을 끌지만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 선생님이셔야 돼요. 학교에서 틀린 문제 채점할 때 이렇게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권위 있게 채점을 하되 수빈이가 푼 것을 바로 그 앞에서 채점하지 말고요. 안 보는 데서 채점을 해서 틀린 것을 가져와서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제대로 익힌 다음에 그 페이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풀게 해서 100점을 맞는 경험을 갖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별거 아니었구나, 네. 이해하면 풀 수 있구나라는 경험을 그 선생님과 함께 갖게 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흥미와 자신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기 수준보다 조금 낮고 문제수가 적고 스토리텔링 문제가 많지 않은 그런 문제집을 선정을 해서 이거는 풀다 보면 다 거의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수준으로 해서 하루에 2쪽 정도를 풀고 100점 맞는 경험을 꼭 길러주면 좋겠습니다. 네. 수빈이에게는 어떤 절대적인 양보다는 사실 수준에 맞는 책, 문제집 이런 것들을 구해서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개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사소하게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체크해주는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 수빈이는 자존심이나 어떤 그런 상처를 쉽게 받는 스타일일 수 있거든요, 네. 분명히. 그러면은 좀 더 다정다감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양극단, 아주 엄하거나. 그렇죠. 근데 아니면 저는 우쭈쭈쭈 해주든가. 네. 저는 좀 더 다정한 선생님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학원은 좀 찾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명에게 그렇게 그렇죠. 이 네. 신경을 써주는 학원은 힘드니까 당분간만이라도 그런 지도를 위해서 개인 과외를 아주 긴 기간보다는 짧은 기간 그런 습관을 좀 길러주는 기간 동안은 다정다감한 선생님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그 틀린 문제를 싫어하는 그 수빈이를 위한
특별 방법을 한번 오. 공부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아, 진짜요? 네. 기대되는데요? 그 오락실에 딱 가보면 네. 그 오락실에 그게 있어요. 그 틀린 그림 찾기 게임이 있습니다. 오, 있죠. 두 개 비교해가지고 네. 틀린 거 체크해야 돼요. 이 게임을 하게 되면 틀린 거를 찾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틀린 거가 좋은 거구나. 이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틀린 게 나쁜 게 아니다. 나쁜 게 아니다. 틀린 걸 많이 틀려야 내가 네네. 빨리 이걸 찾을 수가 있으니까 이 게임을 좀 먼저 오락실 다니면서 충분히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요즘 이리 씨가 물이 올랐어요. 재밌네요. 네. 진지한 방법인데 재밌다니요. 아니, 괜찮은 예. 방법 같아요. 네. 이 친구는 그 자기주도학습 플래너를 보니까 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글씨는 잘 쓰긴 네네. 하지만 새로운 걸 생각해내서 쓰는 거를 고통스러워한 정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한 선행이라던가 오답노트 쓰는 것들은 권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지금 선생님 말씀을 보면 자기주도 학습 그 장을 아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선생님 그렇게 안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내 아이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그런 잣대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어머님이 또 걱정하셨던 게 다른 아이들은 벌써 좀 중학교 2학년 수학을 한다는데 우리 아이 선행은 어떡하지요? 라고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데 선행보다는 지금 현행과 후행도 급하다는 좀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선생님.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선행은 별로 도움이 전혀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행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플러스 일주일 예습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일주일치를 미리 공부하고 가서 수업 시간에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게 그럼 아마 틀리는 것도 좀 줄어들 거고 그렇게 되면은 뭐 스스로도 잘한다는 느낌이 좀 들 것 같고요. 네. 그 엄마가 기다린다는 표현을 한번 쓴 적이 있거든요. 보면 내가 아이들을 기다려주겠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끌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리드하는 대로 오히려. 그래서 네네. 지금쯤 엄마가 아이의 공부 방법이 틀렸다는 느낌이 들 테니까 좀 중단시키고 좀 틀린 거는 다시 맞게 하는 오답 노트도 좀 쓰고 네. 그다음에 자기 주도 노트에도 좀 객관적으로 얘가 뭐 느낌으로 막 쓰는 것들은 좀 지워버리고 팩트 위주로 썼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다행인 게 정말 이렇게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요. 글씨 쓴 것도 보세요. 되게 그 명필로 쓰고 운동도 그것도 자칫하면 균형 조금 잃으면 다 흐트러지는 맞아요. 건데 네.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으로 하고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도 열심히 집중해서 앉아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기본 틀은 잘 갖춰져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네. 선생님을 이 친구에게 맞는 선생님을 찾아서 지금 부족한 기초 개념 아까 제가 현행에서 3가지를 꼽아드렸는데 그 부분을 기초부터 제대로 가르치고 틀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상처받지 않고 지금 수빈아 이때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틀리게 돼. 네. 그러면 아예 거부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용기를 갖고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붙들어 주면서 꼭 짚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이 틀린 문제에 대한 선입견을 오늘 좀 깼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자, 우리 수빈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 결정적 한방 들어보겠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연습과 실천의 차이입니다. 연습은 아무리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실천이거든요. 연습에 대해서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 결정적 한방은 플래너입니다. 이 아이는 플래너를 쓰는 게 익숙해 있으므로 플래너에다가 몇 문제 풀었는데 몇 문제 틀렸다라고 쓰기 시작하면 틀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정확성이 올라갈 것입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시간 투자입니다. 뭐든지 잘하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외발 자전거를 한 번에 잘할 수 없듯이 수학도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겪어야 됩니다. 조금만 더 시간 투자를 하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 좀 들어볼게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이겁니다. 짠! 귀마개. 써보세요. 써볼까요? 네. 짠! 이렇게 쓰면 아유, 네. 그걸 써도 이렇게 귀엽진 않다. 고구마가 5개 3,000원. 자, 뭐라 그래도 잘 안 들려요. 어쨌든 간에. 네네. 자, 이걸 왜 준비했냐. 그러니까요. 수빈이가 엄마가 채점할 때 찍찍 긋는 소리가 싫다고 그랬잖아요. 엄마가 채점할 때 엄마 나 잠깐만 이거 좀 쓰고 한번 딱 쓰는 거예요.
채점해. 네네. 안 들리잖아요. 아, 근데 눈에 보이는 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때는 또 안 돼도 쓰는 거죠. 안 돼. 눈에 안 돼까지 하고. 그러면은 네네. 그 고통이 좀 덜해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 그 병원 가서 주사 맞을 때나 피 뽑을 때 우리 눈 꼭 감잖아요. 이거 바늘을 보면 더 겁이 나요. 그렇죠. 고개를 돌려버리거든요. 그럼 덜 아프거든요. 채점할 때도 이렇게 하면 네. 뭐 고통이 덜하지 않을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수빈이가 이거를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로 수빈아, 우리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NG도 굉장히 많이 내고 사실 말도 좀 더듬기도 그럼요. 하고 여러 가지 실수가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해서 여기까지 왔거든. 그러니까 우리 수빈이도 수학 문제 틀리는 거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화이팅 합시다. 자, 저희가 늘 항상 우리 수빈이가 더욱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수학에 임할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선생님들이 준비하신 재미있는 수학 강연 400초 수학을 들어볼 텐데요. 오늘 김희준 선생님 차례예요. 또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네, 보면은 어머니들께서 선생님 집에서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수감각이 아직 발달되지 않은 친구들 어떻게 쉽게 익힐 수 있나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주변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소품들을 활용해서 수감각을 익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뭐 맨날 뭐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네. 막상 집에서 따라하려고 그러면은 막 없는 걸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자꾸 왜 만들어야 되고. 그쵸. 맞아요. 무슨 집밥 레시피 해가지고 집에서 얼마든지 만들어 먹을 수 있다고 그래갖고 막 따라하려고 보면은 막 코코넛 오일에 네, 뭐 향신료 막 이런 거. 발사믹 소스 이게 지금 어디 집에 없잖아요. 왜 이 얘기하는데 속이 시원하지? 네. 집에 무슨 옥수수 식용유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좀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거 위주로 좀 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정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서 눈을 돌렸을 경우에도 구할 수 있는 이런 거 필요해. 정말 쉬운 소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사실 김희진 선생님이 주부이자 또 엄마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400초 수학하면서 모든 어머님들의 공감대를 굉장히 많이 형성하셨거든요. 자, 오늘의 400초 수학도 너무 기대됩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수학, 바로 수를 다루는 학문이라는 뜻인데요. 이처럼 수는 수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수를 학교 들어가기 전에 가정에서는 중요성을 알고 미리 1, 2, 3, 4, 5, 6, 7, 8, 9, 10 정도나 또는 간단한 덧셈이나 뺄셈 정도는 익히고 입학을 시키는데요. 이렇게 미리 공부를 하고 와서도 그리고 문제집을 쓱쓱 푸는 친구들도 막상 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면 수에 대한 연산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잦은 실수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고민을 많이 털어놓는데요. 연산을 아무리 풀어도 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수를 좀 잘 다루고 수가 기본인데 실수하지 않을까요? 라고 문의를 하십니다. 그때 다양하게 수를 이용한 놀이를 활용하세요 하면 어떻게 문제집을 권해주실 수는 없나요? 막상 제가 손재주가 없어서 라고 하십니다. 근데 특별한 문제집도 필요 없고요. 특별한 손재주가 없어도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자녀의 수감각을 익힐 수 있는 3가지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유아부터요, 초등학교 저학년 또는 3, 4학년, 중학년 정도까지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이 3가지 방법을 전부 다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스낵 파헤치기 또는 스낵 분류하기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과자나 또는 젤리나 상품 중에 보면 다양한 모양들이 섞여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제가 실물로 보여드리자면 바로 이 고래가 먹는 과자라는 이름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과자를 살펴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모양의 종류의 그 과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손쉬운 과자들을 깨끗한 쟁반이나 A4지에 쭉 펼쳐둡니다. 그렇게 되면 그 중에서 모양의 종류별로 찾는 거죠. 고래 모양을 찾았어, 별 모양을 찾았어, 물고기 모양을 찾았어. 그러면 종류별로 모양들을 쭉 나열해 놓은 다음에 그 뭉태기의 과자에서 그 종류별로 줄을 세우는 거예요. 자, 찾아보자. 별 찾았어요. 그럼 별 뒤에 놓자. 물고기 찾았어요. 그래, 그럼 물고기 뒤에 놓자 하면서 쭉쭉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류를 한 후에는 세어보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래 모양은 5개가 있구나.
별 모양은 12개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세서 숫자를 분류하는, 모양에 따라 분류하는 활동을 하면요. 굉장히 그 추상적인 숫자와 실물이 바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의 수 개념이 확실하게 박히게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분류한 것을 가지고 적당히 임의로 나누는 활동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래하고 별하고 합한 것과 어떤 것을 합하면은 둘이 양이 비슷할까? 저는 이 물고기하고 오징어 모양 숫자를 더하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합해볼까? 과자들을 다 옮겨놓고요. 자, 그럼 세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는 14개인데 이거는 12개다. 몇 개가 더 많지? 2개요. 그러면 2개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 먹어볼까? 아그작, 아그작. 2개를 먹으면서 맛있어요, 재밌어요 하면서 더하기, 빼기, 가르기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요. 숫자를 1부터 10까지 다 외웠지만 그리고 덧셈, 받아 올림, 받아 내림 등을 익혔지만 이게 기계적으로 익힌 경우가 많아서 사과 하나랑 숫자 1을 연결하기가 어렵고요. 바나나 3개랑 숫자 3, 그러니까 실물과 추상적인 것을 연결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게 막히다 보니까 숫자가 단위가 커지게 되면 연산도 어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단한 다양한 모양을 가진 과자나 장난감 등을 통해서 분류를 하고 놀이를 하면 아이들의 수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쑥쑥 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간단한 십진수를 알 수 있는 10개에 포함된 판과 바둑알을 이용한 놀이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계란판 있잖아요. 10개들이 계란판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그걸 가위로 쓱쓱쓱쓱 잘라서 활용을 해서 여러 개 겹쳐서 활용해도 좋고요. 더 간단한 것은 혹시 이제 초코볼 같은 초콜릿 중에 10개 단위로 들어있는 판이 있어요. 제가 실물을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이런 10개들이 초콜릿을 담은 판입니다. 이것에 바둑알을 두고서 실제로 연산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할 것 같은데 숫자로 하는 것보다 아주 훌륭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먼저 10을 10개를 꽉 채운 다음에 16, 하얀 바둑알은 6개예요. 16 더하기 12는 하고 실제로 이렇게 판에 바둑알을 넣어서 계산을 해봅니다. 그럼 아이들이 숫자를 써서 쓱쓱 계산하는 것보다 실제로 자, 10 단위는 겹치지, 겹쳤다. 그래서 20이 됐고요. 겹치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1단위를요. 하얀 바둑알을 옮기는 겁니다. 여기 6개가 있고 2개가 있으니까 적은 것을 옮겨볼까요? 자, 이렇게 하나를 떼어서 옮겨서 붙이고 또 하나를 떼어서 실제로 이렇게 넣는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16 더하기 12가 10개짜리는 2판이 나오고요. 하얀 바둑알 1의 단위는 8개가 나오기 때문에 쉽게 28이라고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게 요 판과 바둑알만 있으면 굉장히 다양한 수를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두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을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이 초콜릿 판과 바둑알을 이용하면 놀라울 정도, 정말 놀라울 정도의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조작을 해보고 겹쳐보고 그리고 실제로 숫자를 통해서 연습장에 풀 때는 10의 단위 받아 올린 부분이 조금 어렵고 자릿수도 표시하기가 애매하고 그런데 이 판을 이용해서 10개짜리 판을 이용해서 하면 겹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담을 느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자릿수 이상의 그 덧셈과 뺄셈을 공부할 때는요. 이 판을 이용해서 그리고 바둑알을 이용해서 활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안내해 드릴 건요. 바로 마트 캐셔 놀이입니다. 이렇게 마트에 가시면 전단지를 쉽게 구하실 수 있는데요. 그 전단지에 보면 상품 이름과 함께 가격이 굉장히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죠. 요즘에는 500원, 1000원, 4,500원 단위로 끊어지는 것도 있지만 1,980원, 2,990원 이런 식으로 10원짜리 단위로 끊어지는 가격들도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다채롭게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전단지를 가져오신 다음에 그 상품별로 가위로 자르는 거죠. 그래서 2개의 A4지나 종이를 놓고 한쪽에는 다양하게 그렇게 자른 상품들을 올려놓고 장을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은 과일만 3개 골라볼까? 귤 고르고요. 딸기 고르고요. 과일이 없는데요. 그럼 야채도 고르자. 채소도 고르자. 그러면 오이 모양도 고르고요. 그리고 그 상품에 고른 것들을 더해서 상품 가격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실제로 계산을 해보고 더 가능하다면 실제 돈 있잖아요. 돈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고 거스름돈을 걷는 활동을 하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수학에 대한 연산을 거부하는 친구들도 실제로 마트놀이를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재미있어하고 신속하게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실물을 막 늘어놓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마트에서 있는 전단지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단지 그림에 보면 개수가 여러 개 있는 것들도 있고 또 나눠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가격은 얼마지? 여기는 지금 딸기 그림이 10개 그려져 있는데 딸기가 1,000원이다. 그럼 이 딸기 하나는 얼마일까? 하고 계산해 보면서 활동해도 좋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10,000원밖에 없는데 지금 고른 것들이 너무 가격이 많아. 뭘 빼야지 가장 근사치하게 돈으로 구매할 수 있을까라는 대화를 하면서 스토리텔링도 하고 연산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수감각을 기를 수 있는 3가지 방법, 아주 간단하고 작은 소품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겠죠? 꼭 적극 추천합니다. 아니 지금 당장 뭘 사러 나갈 필요도 없이 그냥 집에서 한 바퀴만 딱 돌면 모든 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을 3가지나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저도 그냥 딱 방송 끝나자마자 가도 당장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어쨌든 그 전단지 보면서 좀 이렇게 수학 공부도 하고 특히 또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비싼 제품들 있잖아요. 처음에 뭐 TV나 네. 좀 큰 거 100단위 하다가 그렇죠. 나중에는 더 큰 거 부동산까지 넘어가는 거죠. 펜션 우려붙이고 그렇죠. 아파트 우려붙이고 취득매수까지 계산해가면서 네네.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하면 더 공부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이리 씨가 말한 방법을 실제로 저도 권하고 있는데요. 그 전단지에 보면은 식용유가 그림이 3개가 그려져 있고 4,500원이 돼 있으면 그 식용유 하나의 값이 얼마인지를 나눗셈을 해서 그렇죠. 계산한다던가 네. 아니면 개수를 곱해서 계산한다던가 해서 고학년 같은 경우는 단순히 더하고 빼는 것 이상으로 곱셈과 나눗셈까지 연결을 하면은 훨씬 더 연산을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집에서 어릴 때 수 감각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감각을 익힌다는 건 체화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로 익히는 수학이 그 교과서에 있다 그러면 체화된 수학은 오히려 사고력으로 깊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놀이 방식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요즘은요, 김희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모든 방법에 가장 귀를 크게 열고 계시는 분이 김세식 선생님이세요. 네, 꿀팁 많이 아드님 얻어갑니다. 교육에 위해서 아이고. 실제로 실천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저번에 그거 튀기는 거 뚜껑 가는 네, 거 뚜껑 그것도 병 직접 해서 가지고. 아들이랑 재밌게 잘 놀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혹시 본인이 직접 개발하신 아니면 본인이 좀 많이 활용하고 계신 다른 방법이 또 있나요? 뭐 개발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아이와 이제 주고 받을 때 의도적인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네. 귤이 이제 얘기를 10개가 있다. 야, 그럼 아빠보다 네가 2개 더 먹으려면 이제 몇 개 가져가야 되냐? 지금 10개 있어. 그러면 이제 가르기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의도적으로 이제 요거 좋아하는 거 먹을 때라든지 네. 장난감 뭐 갖고 싶은 거 할 때 그럼 그 10개 가지려면 네가 2개 더 가지려면 뭐 1개 더 가지려면 몇 개 이렇게 이제 말로 하면서 머리로 이제 계산도 해보고 그런 연습들을 의도적으로 하죠. 그래서 아드님이 먹는 걸 참 좋아하나 봐요. 우리 애들 같으면 안 먹고 만다. 내가 이걸 푸느니 안 먹고 말겠다 이러니까. 네. 또 부작용이 하나 있다면 엄마가 살이 찔 수 있다는 거 같이 먹다 보면. 네. 오늘 보니까 이제 그 동네 슈퍼에 네. 전단지하고 그다음에 이 고래 모양의 과자 네. 왠지 동이 날 것 같은 난리 납니다 오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오늘은 좀 사재기 좀 하러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어차피 나중에 결국 버리게 되는 전단지잖아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는 꿀팁 드렸으니까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400초 수학에 좀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또 수학 고민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